예,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는군요. 예. 이번 주는 웹툰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잠깐 다른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웹툰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요즘 그 만화에서 웹툰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게 그 회귀, 빙의, 환생 요 세 가지의 그 트렌드예요. 예, 소재고 이게 없으면 아예 연재가 안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트렌드가 강력한 트렌드예요. 요즘 어떤 현대인의 심리가 이 유행에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알맹이 같은 어떤 자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특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기가. 그래서 스스로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좋고 아주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자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과대화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부모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지 그게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억눌려진 거죠. 이제 나도 뭔가 충족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충족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어떤 자존감이나 내가 스스로 괜찮다, 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판타지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충족되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게 대리만족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을 했을 때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눌려진 그런 감정들을 이제 뭐 어떤 만화나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무래도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 동네 친구들 뭐 많아봤자 이 학교 내에서 내가 경쟁을 하고 어떤 비교를 했다면은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전국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나도 그들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사실 굉장한 자존감이 하락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뭔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것과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한 거를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대리 만족을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귀, 빙의, 환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 먹방에 중독되어 있는 웹툰 작가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남이 먹는 거를 그것도 엄청 많이 먹는 거를 보고 있는데 현대인이 잘 먹는 일반인, 연예인에 열광하고 또 먹방에 중독되는 심리는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런 먹방이 사실 외국에서도 먹방 그대로 용어를 쓸 정도로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퍼진 게 우리나라가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보고 열광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점점 갈수록 웰빙이나 뭐 이렇게 그런 체중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어떤 이렇게 몸을 가꾸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점점 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많이 대두되는 어떤 증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많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체중에 관한 문제 뭐 아니면 먹는 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뿐만 아니라 요새는 식이장애라든지 이쪽으로 사실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많이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그 체중이나 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이제 뭐 환생이나 회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먹지 못하거나 자기가 어떤 그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나도 체중이 늘까봐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좀 억누르고 있는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있다면은 이런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욕구들이 사실 대리만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먹방에 대해서 먹방에 열광을 하고 많이 보고 특히 이 먹방이라는 거를 깨작깨작 조금 먹는 먹방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차려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가 그렇게 먹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욕구를 대리만족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많은 걸 어떻게 먹는 것 자체가 신기하니까 다 그게 이 조그만 뱃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신기해서 계속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것들 한두 번 봐야지. 근데 계속해서 그걸 본다는 게 뭔가 이 좀 다르다. 이 지금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신기한 거 이상은 이제 넘어섰다. 그렇죠. 뭐 인스타에도 보면 계속 먹는 거 계속 올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배열해가지고 이렇게 쫙 먹는 거. 그런 심리도 아마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보여주는 심리인가? 아마 대리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사회적으로 조금 억압되고 하는 좀 이렇게 깊이 되고 뭔가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열광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 사회 현상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까지 못 물어본 게 있어서 꿈풀이라든지 꿈의 몽이라든지 제가 그런 거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제목이 이제 꿈풀이 숨은 그림 찾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꿈풀이 같은 게 결국에는 그게 심리에 의해서 거의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예지몽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꿈에 대해서도 꽤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 내재된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인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꿈을 꿨다 해서 가져오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순하게 엮어서 얘기는 하긴 힘들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해를 토대로 저희가 꿈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좀 고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 하나만으로 어떤 평가를 하긴 힘들다. 왜냐하면은 이제 꿈이라는 거가 만들어지는 어떤 원재료가 무의식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날 있었던 어떤 일들,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뭐 그걸 이제 주간 잔재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간 잔재. 이렇게 잔여물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다가 마치 이제 비디오를 틀듯이 그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꿈에서 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이러는데 실제로 막 소변이 마렵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게 실제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 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마에 물이 떨어졌는데 뭐 폭포수를 맞는 그런 꿈을 꾼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꿈이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쉽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거를 펼쳐질 수 또 전문적으로 이제 또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석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네. 뭐 그것도 정신점 그쪽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공황장애도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듯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정신 분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꼭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꿈도 어떤 그런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네. 요건 최면은 어떻습니까? 최면은 이게 사실 제가 그렇게 전문가적인 분야가 아니고 그것도 정신적인 영역입니까? 그렇죠. 예전에 실제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 정신의학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프로이트라는 분이 처음에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이제 기법들 중에 하나였고 그 이제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썼던 기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최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서 지금도 최면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받고 하는데 이제 흔히 최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 같은 것들이 많은데 뭐 그게 우리 이렇게 레드선에서 그렇게 바로 되는 거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제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최면이라는 게 어떤 이제 그 치료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의 일부지 뭐 최면을 통해서 최면을 하고 일어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무조건 치료가 되었다 이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면이 이제 잘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정신력이 약하다, 뭐 강하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듯이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정신이 약해서 최면이 잘 걸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때 뭐 담배 끊을 때도 뭐 최면을 이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명확하진 않다 그거는. 그렇죠.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분명히 실제하는 사용되는 기법 지금도 충분히 사용되고 효과가 있는 기법이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저희 정신과 쪽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뭐 범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정신의학과 관계가 있는지 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면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접하기 힘들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더 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무의식에 더 접근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태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용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라면은 사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예 뭐 이상하다, 틀리다 이런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연구로도 밝혀진 부분들이 있고 그런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낸다든지. 그렇죠. 뭐 내면에 굉장히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신적으로도 내가 지금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장 장치 속에 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 뭐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입력된 정보들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잊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잊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무의식과 예. 의식이 있는데 예. 의식의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았다 뿐이지 무의식의 영역에는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내 머릿속에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예. 그런 기억들은 사실 굉장히 왜곡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얘기하는 예. 똑같은 예, 예. 장면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러면 예, 이제 그거는 예. 서로 예. 무의식에 있던 기억 예, 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왜곡을 많이 받아서 예, 예. 특히 이제 감정에 대해서 왜곡을 많이 받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최면을 통해서 끄집어냈는데 예, 예. 그 기억이 틀릴 수도 있죠. 아, 네, 그 왜곡- 100% 맞는 건 또 그렇죠. 아니고. 100% 예, 예. 맞기는 힘들죠. 아, 저희 작가들끼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네.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예전에 말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했다. 무슨 소리냐? 그거 내가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왜곡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최면을 통해서 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찾을 수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있다. 예, 아, 예. 예. 꼭 정답이라고 예.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웹툰 작가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또 서울로 가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부산에 내려오시면 또 종종 또 갑자기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